대담에 앞서서 오늘 대담을 진행해 주실 두 분 소개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준으로 왼편에 계신 분이 이노나 시인 그리고 출판사 인문 M&B 대표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저서로는 시집 마법가게 골목 끝집이 있습니다. 네, 그 옆에 계시는 분이 이자령 배우 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배우이시면서 현재 컬러리스트로도 이제 활동 중이신데요. 매체와 연극, 활발하게 연기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드라마 슬기로운 감방생활, 황금빛 내 인생, 영화 장산범 등에 출연하셨고 올해 2022년 고만하루 연극제 여자 연기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요 맨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오늘 다루고자 하는 기획 의도 주제가 여기 써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둘 사이의 대상자일 뿐 아니라 둘 사이의 관계를 바라보는 제3자입니다. 둘 사이를 주제로 둘 사이를 바라보며 한쪽을 선택하는 스스로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가해자 부모의 상반된 태도를 보여주는 두 작품을 읽고 독자로서 그리고 이제는 성인이 된 아이들의 우여곡절 성장 과정을 지켜본 어머니로서 시인 이노나 씨와 여배우 이자령 씨의 낭독과 대담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계신 요 두 이노나 시인 그리고 이자령 배우님께서 각 부분에 대한 발췌를 하면서 이 작품 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 이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발췌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7페이지 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네, 발췌문은 그 원문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요약한 것입니다. 네. 부모가 그 무엇보다도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 세상에서 나만큼 더 잘 아는 부모가 없을 진실이 있다. 바로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다. 나는 딜런을 무한히 사랑했지만 그래도 딜런을 지키지 못했고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의 살해된 13명도 그 밖에 상처 입고 고통받은 사람들도 구하지 못했다. 나는 딜런이 심리적으로 악화되어가는 징후를 파악하지 못했고 만약 내가 제대로 보았다면 딜런이나 딜런에게 희생된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다. 앞으로 나서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콜럼바인의 호된 시련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 도움이 된다면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게 나의 도덕적 의무다. 입을 열기는 두렵지만 그게 옳은 일이다. 더 잘 알았더라면 다르게 했을 일들의 목록은 길고도 길다. 그게 내 실패다. 그렇지만 내가 배운 것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동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우리 아들이 저지른 것과 같은 비극뿐 아니라 다른 아이들의 감춰진 고통까지 막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폭넓게 조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발췌하신 어떤 선정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 부분은 이 부분 이건 대본에 없었잖아요. 예. 네, 이 부분은 약간의 머리말에 속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딜런의 엄마 수크리볼드가 왜 이 책을 쓰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의 머릿말 부분을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런은 스스로에게나 남들에게 자기 혼자 힘으로 잘 해나간다는 확신을 주려고 했다. 딜런이 어릴 때부터 보였던 타고난 성격이었다. 어렸을 때에는 우리도 그런 면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었을지도 모르겠다. 딜런이 삶의 막바지에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몰랐으니 말이다. 빛나는 능력을 가진 아이들은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뚜렷한 징후가 나타나더라도 부모의 레이더를 피할 수 있다. 다른 분야에서 능력이 탁월한 만큼
부모가 자기들의 끔찍한 고통을 보지 못하게 숨기는 일도 잘했다. 내가 도대체 왜 이 책을 써서 세상의 비난과 독서를 다시 마주하려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생각한다. 우리는 딜런이 살다 보면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역경들을 무리 없이 헤쳐나가리라 확신했다. 행복하고 자신 있는 얼굴로 세상을 대하면서도 수면 아래에서는 고통스러워했던 아이들의 이야기를 내가 알았다면 나는 딜런을 다르게 키웠을까? 지난 뒤에 보면 뭐든 뚜렷이 보이는 법이지만 그래도 내가 알았더라면 딜런이 힘들게 지낼 리 없다고 그렇게 쉽게 확신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검은 마커로 쓴 굵은 글씨의 편지를 받았다. 어떻게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완벽한 부모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렇지만 두 아들과 관계가 친밀하니까 무언가 잘못되었다면, 더군다나 무언가가 아주 잘못되었다면 당연히 직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딜런의 생각과 감정을 모두 안다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딜런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다. 딜런이 한 행동에 막대한 결과를 마주해야 했고 딜런의 참담하고 폭력적인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친 영향을 받아들여야 했다. 불편한 일을 겪고 그 충격을 버텨낼 때마다 딜런이 한 일의 전체의 무게를 받아들이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디디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사람들이 나를 격려하든 비판하든 나는 직장으로 돌아오면서 내 아들이 파괴하려고 했던 그 지역 사회에 다시 어깨를 곁게 되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발췌문을 이제 해주셨고, 이제 들으니까, 이런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저도 이제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지만, 내가 가해자의 부모라면 어땠을까? 아마 이노나 시인님께서도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셨을 것 같은데, 이노나 시인님께서도 이제 자제분이 이제 장성하셨고, 근데 또 이제 우여곡절의 시기를 네. 겪으셨을 텐데, 좀 개인적으로 좀 대입이 되셨는지, 또 어떤 입장에서 어머니로서 좀 보셨는지부터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다행히 저희 딸은 그렇게 뭐 무난하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콜럼바인 고등학교 총기 사건의 딜런이라든지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에 나오는 아이들만큼의 그런 사고가 있었다면 아마 저는 도망갔을 것 같아요. 네,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의 저자인 수 클리볼드처럼 용기 있게 그 사건을 바라보고 인정하고 진정으로 사과하는 그런 용기를 못 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 클리볼드 딜런의 엄마는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것처럼 그 지역 사회, 딜런이 완전히 파괴해버린 그 지역 사회 내에서 다시 시작하고 인정하고 사과를 계속 구하는 그런 용기 있는 엄마였거든요. 저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여준 스클리볼드의 저자의 그 행동에 진심으로 존경을 하는 바이고 저는 아무래도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9페이지에 보면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질문이 자식을 키우는 부모한테는 참 비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그러니까 혹시 이제 그 자제분을 키우시면서 얘가 이런 애였나라고 생각했었던 지점이 있으셨는지, 또 이게 사실 이 작품이 가지는 전 의의라고 보거든요. 단순히 가해자의 엄마가 썼다라는 것 때문에 센세이션이나 이런 게 아니라 결국에는 어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부모 입장에서 부모가 내 자식을 다 아는 게 아니구나.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의 내면을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 모른다라는 걸 문학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또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시인님께서 또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당연히 저는 저 아이의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의 딸은 어느 정도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행동하고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을까라는
그냥 막연한 믿음과 지지,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어딘가 도망가야 할 장소가 있다면 그게 내 품이었으면 하는 바람 정도가 있을 뿐이고, 솔직히 생각해 보면 저도 사실은 제 마음을 모를 때가 많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아이의 마음을 속속들이 알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닌 이상 그냥 바람으로만 그치고, 저는 그냥 그 아이가 도망가고 싶을 때 저를 찾았으면, 만약에 도움이 필요할 때 엄마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그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발췌를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페이지로 네, 아까 마지막으로 보셨던 데서 이어서 가겠습니다. 네. 1994년 4월 20일 오전, 딜런과 에릭의 콜룸바인 고등학교 총기 사건에 대한 공식 브리핑에서 학살에 대한 세세한 정보가 쏟아지는 동안 나는 마비된 것처럼 완전히 멍해졌다. 너무나 폭력적이고 사악해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결단코 절대 보지 않았을 다큐멘터리 같았다. 한 가지 사실이 의문의 여지 없이 뚜렷하게 떠올랐다. 딜런이 그 일을 했다는 것. 오래전부터 미리 계획된 사건이고 딜런이 계획부터 참여했다는 것. 공격 시간과 방법을 신중하게 구상했다는 것. 딜런이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다치게 했다는 것.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아이들을 비웃었다는 것. 인종주의적인 혐오 발언을 내뱉었다는 것. 자비도 후회도 양심도 내비치지 않았다는 것. 교사에게 총을 쐈다는 것. 냉혹하게 아이들을 죽였다는 것. 이렇게 참혹한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사실 두 아이가 계획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총기 공격은 사실상 학교 전체를 폭탄으로 날려버리려는 계획이 실패한 결과였고, 이 처참한 비극보다 훨씬 더 끔찍한 일이 있었을 수도 있었던 것이다. 내 아들이 의도한 것은 그런 것이었다. 사건 이후 살아남기 위해 내가 만들어낸 딜런은 그런 아이가 아니라는 허상들이 모두 산산이 찢기고 말았다. 질문을 잔뜩 적어온 수첩은 내 무릎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끝난 목숨들이 나를 항상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었다. 내 아들이 악몽 같은 잔인한 행동을 계획하고 저질렀다는 끔찍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할 길은 더 이상 없었다. 그렇지만 나에게 페가수스를 만들어준 마음이 따뜻한 아이, 1000피스짜리 직소 퍼즐 맞추는 걸 어떻게든 거들고 싶어하던 귀엽고 수줍음 많은 아이, 같이 코미디 드라마를 볼 때 컹컹 짖는 듯한 독특한 웃음소리로 추임새를 넣던 청년, 그것도 진짜였다. 내가 사랑한 사람은 누구였나?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 저는 내가 사랑한 사람은 누구였나? 요거는 이제 사실 사춘기 이제 아이들을 가진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가끔 그리고 이제 고민하는 지점일 것 같긴 한데요. 아까 이제 질문과 이어지는 건데, 결국 이 작품은 본인 스스로가 또 과거에 본인에게 질문을 하는 형식인 것 같기도 하고요. 왜 내가 아이의 마음을 몰랐나? 그리고 가해자고 나쁜 어떤 행동을 저질렀고 세상의 비난을 받지만 결국에는 자기 아들에 대해서도 미안함을 엄마니까요 드러내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노나 시인님께서는 결국에는 이게 소통의 어떤 그 부재의 결과라고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아이와의 이런 소통에 있어서 이 작가가 어떻게 이제 본인을 반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 요 부분을 또 이제 발췌하신 또 다른 또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제 아이를 모르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제가 이제 가정에서 보여주는 나의 아이, 엄마에게 보여주는 모습, 밖에 나가서의 모습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그 두 가지의 모습 또한 다 내 아이의 모습이라는 것. 다만 내가 몰랐던 내 아이의 모습이 너무 이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에서는 너무 끔찍한 괴물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마음이 아프지만
내가 사랑한 사람은 누구였나? 사실은 이 끝부분에 가서 보면 내가 사랑했던 아이는 그 콜럼바인 총기 공격 사건을 일으킨 아이도 내 아이이고 나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만들어준 아이도 나의 아이라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문장을 발췌를 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발췌로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발췌 자료집 19쪽을 이제 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역시 발췌문의 내용은 원문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약했습니다. 네. 일단 이 이야기는 일본 명문 사립 세이코 중학교에서 자살한 미치코가 남긴 유서를 중심으로 벌어진 사건입니다. 학교로부터 호출받은 가해자 부모들이 하나둘씩 회의실에 도착하는데요. 미치코가 도다 선생에게 보낸 유서. 저는 반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만 당했습니다. 원인은 잘 모릅니다. 그저 제가 나쁜 것 같다는 점만 압니다. 그래서 사과도 해봤어요. 하지만 용서해주지 않았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따돌림은 점점 심해졌고 학교 가기가 괴로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견디기 힘들었고 그런 저 자신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정말로 죄송해요, 선생님. 선생님께서 몇 번이고 괜찮냐고 물으셨지만 아무 얘기도 하지 못했어요. 걱정 끼쳐서 죄송합니다. 같이 도시락 먹자고 해주셔서 기뻤어요. 선생님 수업도 재밌었습니다. 선생님 반이라 다행이에요. 2학년 3반 시노, 미도리, 노도카, 레이라, 아이리. 첫 번째 유서 발표 후 가해자 부모들의 반응. 우리 애가 다른 애를 괴롭히다니. 교장 선생님,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유, 아니요.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레이라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잖아요. 아, 네, 그렇죠. 나카노 와타리 교장이 레이라 엄마의 시퍼런 서술에 압도되어 횡설수설하는 틈을 놓치지 않고 신호 엄마도 몰아붙였다. 저도 우리 신호를 만나고 싶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여보? 신호 엄마가 남편을 본다. 신호 아빠도 고개를 끄덕인다. 그런 음침한 짓을 할 애가 아닙니다. 아이리 엄마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무슨 말이든 해야겠다 싶었다. 우리 애도 뭔가 착오가 있었던 걸 거예요. 아, 네. 부모님들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교장은 이리저리 대답을 피했다. 레이라 엄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레이라는 달라요. 말끝에 고함이 날아들었다. 아니, 왜 그 집에만 다르다는 거죠? 신호 아빠가 미도리 아빠에게 물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모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애가 가해자로 의심받을 때 말입니다. 아이를 믿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부모는 마지막 보루니까요. 부모가 자신을 믿는다는 건 확실히 아이들에게 전해집니다. 도다 선생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미치코 양에게 거짓말하는 경향이 있지 않았나요? 아니, 그럼 거짓말까지는 아니더라도 혹시 시선을 끌려고 특이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나요? 그때 신호 엄마는 유서에 불을 붙이고 있는 게 아닌가. 도더 선생이 달려갔을 때는 유서는 이미 재로 변한 뒤였다. 여기는 세이코 여중이에요. 흔해 빠진 학교가 아니라고요. 세이코에서 집단 따돌림이라니 말이나 되나요? 당황한 교장에게 미도리 아빠는 여기서 단결하시기로 하시죠. 유서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어요? 학교를 위해서예요. 미치코가 옆반 이시이 가나코에게 보낸 유서. 가나코, 같이 밥 먹어줘서 고마워. 도시가락 안에 진흙이 들어있었을 때 밥을 나눠줘서 고마워. 집에 가는 길에 승강구에서 기다려줘서 고마워. 신발 같이 찾아줘서 고마워. 새로 산 체육복이 없어졌을 때 가사 실습실 음식물 쓰레기 양동이에서 찾았지? 썩은 냄새가 풀풀 났는데 운동장 수도가에서 같이 빨아줘서 엄청 기뻤어. 인사도 제대로 못해서 미안해. 2학년 3반 시노, 미도리, 노도카, 레이라, 아이리.
2차 유서 발견 뒤 가해자 부모의 반응. 신호 엄마는 계속 혼자 떠들어댔다. 사실은 미치코네 엄마 안 좋은 소문이 있어요. 슈퍼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한대. 아빠도 없대고. 그때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신호 엄마가 학년 주임 선생 쪽으로 맹렬하게 돌진해 유서를 빼앗더니 쫙쫙 찢었다. 찢은 조각을 주워 입에 넣었다. 그 대목에서 미도리 아빠는 교장에게 물었다. 이 유서에 대해 아는 사람 우리 말고 또 있나요? 이시 가나코 양과 어머니만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되면 한 장이든 두 장이든 달라질 건 없습니다. 전과 다를 바 없습니다. 유서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다들 아셨죠? 이번에는 교장의 결단이 빨랐다. 알겠습니다. 이때 신호 엄마가 말했다. 아유, 그건 그렇고 애가 아주 야같네요. 유서를 2통이나 보낸 거 봐요. 상황을 즐기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배우님께서 요 이제 부분을 발췌하신 뭐 이유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요 배우님도 이제 자제분이 이제 장성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배우님이시라면 요 작품에 지금 나온 이런 인물들과 좀 똑같이 행동하실지 아니면 좀 다르게 행동하실지 요 발췌를 하신 이유와 배우님의 또 이제 선택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아, 예. 이 책을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라는 책은 책을 읽어보면 이 유서 네 번의 유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유서를 통해서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고 또 그 유서의 발표 직후 가해자들 부모들의 반응들을 또 알 수 있어서 유서와 그 가해자의 반응을 중심으로 발췌를 해야지만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생각의 간극이라든가 그리고 반응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발췌를 했고요. 저 역시도 아이가 벌써 26, 21, 22인 아들과 딸을 둔 엄마인데 참 일이 새삼스러워요. 여기 이제 젊은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저희 아이들 중고등학교 때 또 제가 아들은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고 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폭력의 그 직접적인 가담은 아니지만 중학교 때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학생들, 우리 딸 반의 남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들이 있는데 그때 가해자들의 부모의 반응이 이 책의 내용과 너무나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 반응은 우리 아이가 그럴 리가 없다라는 부정.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그 가해자 학부모들끼리의 단합 그리고 또 우리 아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상대 피해자 아이에 대한 공격 그리고 모함 이런 반응들이 일반적이고 저는 그때 저희 딸이 회장이어서 회장 엄마기 때문에 이제 그 피해자 쪽의 아이를 증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저 역시도 그 부분에서 상처를 많이 좀 받았던 게 직접 관련자 아니면 빠져라 막 이런 식으로 가해자 부모님들한테 좀 많이 상처받았던 게 기억이 나네요. 네. 그러면 발췌를 더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가지고 계신 23쪽입니다. 미치코가 도쿄신문 보급서 소장인 엔도 도루에게 보낸 유서. 점장님, 늘 상냥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각을 했을 때도 화내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르바이트비 가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도 다들 무슨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학년 3반 시노, 미도리, 노도카, 레이라, 아이리. 엔도의 분노와 가해자 부모들의 반응. 미치코한테 원조 교제를 시켰어. 당신네 딸들이. 에?
원조교제 몰라? 돈을 못 벌면 원조교제라도 하라고 해서 싫다고 했더니 댁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방과 후 화장실로 끌고 가서 미치코 옷을 벗기고 사진을 찍었어. 너희 딸들이 미치코 옷을 홀딱 벗겨서 사진을 찍었다고. 밤마다 모르는 아저씨 품에 그 애를 안겼다고. 그게 중학생이 할 짓이야? 사람이 사람한테 할 짓이냐고. 어서 사과해. 사과하라고. 이때 노도카 할아버지 시게노부만이 머리 숙여 사과를 했다. 미도리 아빠는 물러서지 않고 따지고 들었다. 노도카 할아버지에게. 아니, 두 분이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맞아요. 자기들만 바른 척하고. 신호 엄마도 거들었다. 집단 따돌림 같은 건 없었어. 혹시 있었더라도 우리 애들은 관계없어. 인정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된 이상 유서는 미치코 부모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도 유서를 끝까지 감출 수 없게 됐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태도를 바꾸신 겁니까? 우리 애들보다 방금 왔다 간 노랑머리 신문 배달부 말을 더 믿는 겁니까? 세이코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요. 엄연한 교칙 위반이에요. 이엔 원조교제까지 했다고요. 아주 클러먹은 애예요. 유서도 죄다 생트집이잖아요. 안 그래요? 조금 전 그 신문서 보급서 소장도 수상하던데요. 신호 아버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어디까지나 추측이지만 두 사람 특별한 관계가 아니었을까요? 정말이지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쳐요. 그래놓고 우리한테 돈을 뜯으러 왔다? 그럴지도 모르죠. 유서까지 가짜로 만들어 와서요. 원조교제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닐까요? 그러지 않고서야 파트타임 월급만으로 어떻게 한 해에 70만 엔이나 되는 수업료를 내겠어요. 애엄마가 원조교제를 시켰을 가능성도 있겠군요. 미치코 양의 가정 환경, 모친의 사람 됨됨이, 생활 전반과 수상한 아르바이트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아니, 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쪽에서도 독자적으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해서야 되겠습니까? 노도카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설마 정의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아니죠? 그딴 걸로는 애 못 지킵니다. 미치코 엄마가 보낸 유서, 미치코가 엄마에게 보낸 유서. 저는 반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무시만 당했어요. 원인은 잘 모르겠어요. 그저 제가 나쁜 것 같다는 점만 알아요. 그래서 사과도 해봤어요. 하지만 용서해주지 않았어요. 왜인지 모르겠어요. 따돌림은 심해지고 학교 가기 괴로웠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마음이 무겁고 그런 나 자신이 너무나 싫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한테요. 3월 23일 생신 축하드려요. 선물 못 줘서 미안. 저를 세이코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주신 도시락 맛있었어요. 2학년 3반 시노, 미도리, 노도카, 레이라, 아이리. 미치코 엄마와 가해자 부모들의 반응. 미치코 엄마는 가해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호명하며 그 부모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러나 그들에게선 어떠한 사과도 들을 수 없었다. 아이들 있죠? 어디 있어요? 2층인가요? 이때 미도리 아파. 미치코 어머니 심정은 100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사실인지 확실하지 않잖아요. 뭐가요? 집단 따돌림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우리 미치코가 왜 죽어요? 그건 당신들 자식이 미치코를 죽였잖아. 미치코 어머니, 그건 죽여버릴 거야. 내 손으로 다 죽여버릴 거야. 엄청난 기세로 회의실을 나가려는 미치코 엄마 앞을 도다 선생이 막아섰다. 용서해 주세요. 시노, 미도리, 노도카, 레이라, 아이리 다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미치코 엄마는 말없이 도다 선생의 머리카락을 움켜쥐더니 억눌렸던 분노를 쏟아붓듯
몇 번이고 선생을 발로 찼다. 아니 도대체 사과는 왜 했습니까? 섣불리 죄를 인정하는 건 앞뒤가 뒤바뀐 처사예요. 도다 선생은 표정 없이 다섯 소녀의 말을 되풀이했다. 아직도 집에 가면 안 돼? 화장실 가고 싶다. 난 피자 먹고 싶어, 피자. 너 알고 있니? 미치코가 죽었어. 헉, 죽었구나. 있잖아. 그럼 우리 다 같이 장례식 갈 거야? 장례식 때 교복 입고 가면 안 돼? 이 세상에서 그 아이들을 가장 죽이고 싶은 사람은 미치코 엄마가 아니라 바로 저예요. 미도리 아빠는 모든 일이 왕따 사건을 며칠 전부터 알고 있었던 노도카 할아버지의 잘못이라고 몰아세우자 여태 잠잠히 있던 미도리 엄마는 이제는 그만하라고 고함을 쳤다. 미도리 엄마 역시 며칠 전에 이미 사건을 알고 있었다고. 미도리한테 내가 말했어. 친구들한테 문자 보내라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선생님들은 진실 같은 건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면 오히려 한숨 놓을 거라고. 결국 미도리 엄마의 고백으로 다섯 아이들 모두 가해자라는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모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각자의 자식들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간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 발췌 보면은 지금 유서가 이제 2번 또 나왔고 그거에 대한 이제 가해자 부모들의 반응이 나왔는데요. 노도카 할아버지 같은 경우가 좀 다른 결이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뭐 자이든 타이든 뭐 인정하는 그런 또 분위기가 또 형성이 됐는데요. 그리고 이게 자기 어떤 자식을 이렇게 응원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결국에는 인정을 하게 되는 그 계기랄까? 그런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떤 것 때문에 결국에는 그 자기 자식에 대한 이런 생각이 좀 바뀌게 되고, 또 내가 자식에 대해서 좀 일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무조건적이라고 할 수 있는 생각이 또 바뀌는지도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또 부모도 성장하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이제 보시면서 이제 배우님께서는 좀 뭐 개인적으로 어떤 또 감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런 부분,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저의 생각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을 또 특히 지금 연령대가 다양한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들어보는 것도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일단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 가해자 부모들이 현실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새로운 이제 그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라고 첫 출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방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가해자 부모들이 이렇게 뿐이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는 점에서 제가 부모된 입장에서 보면은 자식에 대한 사랑과 또 거기에 사랑과 그 지금 벌어지는 윤리의식, 도덕적인 윤리의식 사이에서 좀 많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아닐까. 결국은 우리가 자식에 대한 사랑이 내 자식만 아끼고 내 자식만 보호해야 한다라는 데 그치지 않고, 지금 그야말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남의 자식들도 내 자식처럼 여겨야 한다라는 생각이 같이 가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사랑을 넘어서서 이런 윤리관까지 정립을 해봐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준비를 하면서 결국 저희가 이 둘 사이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불편할 수도 있지만 요 두 작품을 선정한 이유가
이제 문학이라는 거는 현실을 반영함과 동시에 또 현실을 반영하면서 이 인간을 치유하는 또 역할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도 두 분 발표하셨던 선생님들도 동의를 하셨고요. 그래서 문학이 가진 여러 역할과 기능 중에 현실을 반영함과 동시에 또 사람을 치유하는 게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치유를 하기 위해선 우리가 이제 병을 이제 낫기 위해서는 진단을 해야 되고, 진단을 할 때는 숨김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픔을 또 일단은 냉정하게 있는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뭘까?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며 그렇게 자연스럽게 치유하는 과정으로 저희가 이 두 작품을 선택을 했고, 우리가 결국 현재 어떤 부모이며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까? 이런 질문이 궁극적인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답변도 괜찮고요. 아마 개인적인 답변이겠죠. 저 개인적으로도 좀 100점짜리 아빠는 절대 아닌데, 우리는 어떤 부모고 또 어떤 부모여야 되는지, 이노나 시인님과 이자룡 배우님께서 이 작품과 또 연계하셔서, 저희가 이제 골랐던 이런 근원적인 이제 주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견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저희가 이제 대담 주제를 정하고 질문지를 정하고 했을 때는 우리는 어떤 부모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사실은 명확했었어요. 네, 하지만 점점점 이 책을 읽어가고 대담을 준비하고 시간을 들여서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떤 부모여야 하는지, 다만 그냥 내 아이가 걸어갈 길 앞에서 작은 발자국 하나 놓는, 그래서 내가 걸어가는 그 발자국 위에 내 아이가 안전하게 발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할 뿐이고, 그게 과연 어떤 부모여야 할까라는 답이 될지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배우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일단은 이 책에서 보면은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이 책에서 보면은 가해자가 죽잖아요. 자기 자식을 잃은 슬픔이 가해자 엄마한테도 있을 거예요. 있을 건데 자식을 잃었다는 사실, 그런데 그게 명예롭지 못하는 죽음이었다는 사실, 이런 사실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게 보통 가해자 부모의 행동 방식이라면 아들로 인해 고통받은 이들에 대한 현실 직시, 이거부터가 저희가 반드시 선행돼야 할 점이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제 네.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인정하는 것부터 그렇죠. 이제 네, 시작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네, 네, 네. 그 그게 아이를 쉽지가 않죠. 그 아이가 예. 어떤 아이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 사건, 이 책에서 보면은 네. 1년을 준비했다고 나오잖아요. 네네. 예, 그 예, 예. 콜럼바인 총기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서 계획한 기간이 굉장히 꼼꼼하고 그 계획 수립 자체가 굉장히 대규모였지만 그날 마침 폭탄이 터지지 않아서 총격으로 그 아이들을 총격 사건을 일으키게 된 거니까 그걸 엄마가, 그리고 심지어 그 총이 집 안에 숨겨져 있었는데 엄마는 찾지 못했던. 네. 그러니까 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인정부터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요. 저 역시도 뭐 이게 같은 얘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때 되게 모범생이었는데 나중에 대학 가서 알았어요. 얘가 술고래였다는 걸 고등학교 때. 뭐 이런 것들 전혀 이런 사실들이 전부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에 나오는 구절인가요?
알 수 없는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부모로서. 예. 제가 사회자님, 그 네.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봐도 될까요? 네, 몇 페이지인가요? 11페이지 하단부터 시작되는 네, 건데요. 11페이지 네, 하단부터 하단. 시작합니다. 네.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쓴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네 번째 편지에 나오는 문구를 읽게 되었다. 가슴 속에 풀리지 않는 채로 있는 것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라. 그 질문을 잠긴 방이나 외국어로 쓰인 책처럼 여기고 그 자체로 사랑하려고 애쓰라. 답을 찾으려고 애쓰지 말라. 그 답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지금은 그 질문을 살아야 한다. 그러다 보면 어느 먼 날에 점차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답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내 아이 사실은 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아이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부모 친구들로부터 친구들의 부모님들로부터 제보를 하나 받았어요. 제 아이가 컴퓨터실에서 굉장히 잔혹한 영상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잔혹한 영상이 뭐냐면 이제 왜 공포물인데 뭐 목이 날아간다거나 뭐 이런 영상들을 찾아서 아이들 친구들한테 막 보여주고 막 그런다고 이제 친구들 부모님들이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저는 원래는 아이를 좀 약간 야단을 치거나 아니면 왜 그런 영상을 찾아보게 되었느냐 뭐 이렇게 아이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이한테 얘기를 안 하고 그 말을 전해준 부모님들한테 아니 아이들이 뭐 살다 보면 우리가 먹을 때 달콤한 것도 먹고 짠 것도 먹고 매운 것도 먹는 것처럼 아이가 뭐 행복한 거, 포근한 그런 영상물도 볼 수 있지만 잔혹한 것도 봐야 아이가 균형이 잡힌 시각으로 성장하지 않겠느냐라고 변명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내 아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그 당시에 제가 그런 변명했다는 걸 스스로 알고는 있지만 내 아이가 그럴 리가 없어. 내 아이는 그런 애가 아니야. 그리고 내가 키웠는데 내 아이가 설마 나는 어떤데 나는 되게 이성적이고 되게 똑똑해. 이런 자만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때 내가 그런 본능적으로 내가 잘못 처신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매년 뭐 무슨 약간 이런 아이들 이야기가 나오면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왜 인정하지 못했을까? 그냥 우리 아이가 잘못했어 인정을 했으면 오히려 더 그냥 깔끔하게 인생에서 그 기억을 삭제했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대표님, 그 이노나 시인님께서 예전에 그 따님이시죠? 따님 사춘기 때 네, 그 얘기가 좀 그 얘기를 하다가 이제 말씀해 주신 그 얘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냥 사춘기는 다들 뭐 질풍노도의 시기, 뭐 이 세상 인간이 아닌 것 같은 현상, 뭐 그렇잖아요. 이제 뭐 문을 꽝 닫으면 바람이 그랬어라고 뭐 변명을 한다든지. 그런데 저는 그냥 사춘기 내 딸아이가 사춘기를 보내고 있을 때 옆집 아이가 놀러 왔다는 생각으로 그냥 옆집 아이가 놀러 왔으니까 잘해줘야 되잖아요. 그냥 옆집 아이가 놀러 왔으니까 밥 먹여주고 그냥 뭐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냥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사춘기가 오면 그냥 옆집 아이가 놀러 왔다는 생각으로 그냥 아이를 보세요라고 얘기를 했죠. 네.